분만을 일주일 앞둔 정 씨. 어떤 분만이 가장 좋을지 고민인데요. 다른 예비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네요. 요즘엔 가족들도 분만실에 들어가네. 난 어떻게 하지? 시간 보러 나서 참아라. 아파. 에이, 몰라. 하루만 참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지우야, 언니 왔다. 뒤늦은 출산에 정 씨는 더 겁이 난 모양입니다. 어머, 얘가 또 왜 이래? 걱정하지 말라니까. 언니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네 분만 준비 다 해놨다. 정말 역시 언니밖에 없다. 네가 이렇게 겁내면 뱃속 애기는 더 무섭다. 그러니까 진정하고 언니만 믿어. 언니 고마워. 일주일 남았잖아. 언니. 어떻게 근데, 하노? 병원 갑자기. 전화해봐야 되나? 심하나? 그럼 어떻게 하지? 갑자기 전화. 그럼 병원 가자. 얼른 병원 가자. 그냥 차라리. 네, 들어오세요. 선생님. 네, 아직 예정일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배가 아파요. 그러세요? 지금 몇 분 정도 간격으로 아프세요? 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간단한 검사부터 할게요. 선생님 지금 어떤가요? 네, 내진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문이 한 1cm 정도 열렸고요. 아기 머리는 아직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도 선생님 분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중분만 아니면 그네라도 탈까요? 제발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네. 너무 걱정돼요. 산모가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과 호흡을 잘 해주셔야 자궁문이 좀 더 빨리 열릴 거예요. 아기도 또한 출산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부드러운 분만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드러운 분만이요? 출산은 두렵다? 산모만큼 아이도 힘들다는 사실. 엄마의 자궁과 유사한 환경으로 아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부드러운 분만 뇌발달 분만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스마트 닥터 김용아입니다. 오늘 부드러운 분만, 뇌발달 분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구남식 진료부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연 영상에서도 봤는데요. 사실 산모의 그 출산에 대한 고통은 참으로 큽니다. 그 산고라고 하죠. 아이를 낳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산모의 두려움은 태아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뭐 태교에서부터 분만 과정까지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분만법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모에게도 좋고 아이에게도 좋은 그런 좋은 분만법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두려움 없는 분만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만이라는 것이 그 질병에 대한 치료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연스러운 생리 과정입니다. 네, 분만은 진행 과정 중에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산모는 항상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분만이 가까운 산모는 아무래도 분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만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산모들일수록 제왕절개 빈도가 증가하거나 출산 후에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이 부드러운 분만은요, 아기가 출산 중에 산모를 통해서 약물 투여를 또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출산의 환경을 자궁과 유사한 아주 자연스러운 분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 분만에 꼭 필요한 옥시토신 분비가 최대한 이루어지려면 진통 중인 산모 또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산모한테 불필요하게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을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네. 또 출산 후에는요, 아기가 엄마와의 애착이 강하게 본능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출산 직후에 1시간가량 정도를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출산 환경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TV에서 봤을 때는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수술실에 그 어떤 강력한 조명빛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기기보다는 뭐 간호사분에게 이제 안겨서 뭐 씻긴다든지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좀 수술실 안에 그 분위기가 조용하고 또 좀 어두워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엄마와 함께 이렇게 1시간 동안 꼭 안고 있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궁과 유사한 분만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기본적으로 분만 환경이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기 머리가 분만되려고 할 쯤에는 모든 조명을 거의 다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네. 윤곽이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조명으로 바꾸고, 또 엄마도 진통에 힘들지만 가능한 소리를 많이 줄여야 합니다. 옆에서 보조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 또한 말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아기의 청력이 보호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출산 직후의 아기는 엄마 배 위에 바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아기가 엄마의 심장 소리나 냄새를 바로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기는 천천히 폐호흡에 적응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탯줄은요, 아기가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탯줄을 자르게 되고, 아기가 안정되고 난 이후에는 양수와 같은 따뜻한 온도의 물에 담구어서 욕조에 담구어서 목욕을 시키는 과정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부원장님께서는 병원에 계시면서 참 다양한 산모들을 만나실 텐데요. 산모들과 함께 하면서 좀 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구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느끼시죠? 분만에 대한 올바른 마음 자세를 좀 알려주신다면. 네, 여러 가지 분만법이 있고 또 산모들이 원하는 방향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산모가 주도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네. 가장 이해하고 있어야 할 부분은 분만이 자연스러운 생리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나는 잘 분만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은 두려움을 많이 없앨 수 있고, 두려움이 없어야만 분만 시에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옥시토신의 분비가 최고조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옥시토신의 분비가 강하게 일어나면 자연스러운 모아 애착, 또 모성을 느끼게 되므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분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미리 갖고 있거나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분만에 임하게 된다면 분만 후에 엄마가 갖는 수치심, 또는 출산 후에 겪게 되는 공포감, 또는 아기에 대해서 재앙절개를 한 경우에 심지어는 죄책감을 갖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근데 분만에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산모의 경우에는 배가 아파도 어느 정도 분만이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만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그리고 그 단계별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분만의 단계는 그 자궁 경부가 천천히 얇아지고 열리는 시기인 제1기와 자궁이 다 열린 이후에 태아가 산도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제2기, 또 아기가 나온 다음에 태반이 분리되어서 나오는 제3기, 이렇게 네.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세로선은 자궁문이 열린 정도를 나타내고 가로선은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분만 1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전구 부분, 잠복기와 또 활성기로 이렇게 나눕니다. 잠복기는요, 사람에 따라 그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8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걸리기도 하니까요. 산모가 아주 규칙적인 진통을 느끼고 3분 내지 5분 정도 간격의 진통을 느끼게 될 때쯤이면 활성기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3cm 내지 4cm 정도 자궁문이 열려 있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는 자궁 경부가 빨리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아기, 초산모인 경우에는 걸리는 시간이 대략 8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고, 경산모인 경우에는 그 진행 정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네. 자궁이 다 열리고 난 이후에 아기가 내려오는 시기를 제2기, 자궁이 다 열리는 아기 내려오는 시기 제2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만 제1기에 앞서서 분만의 전구기, 보통 가진통 시기라고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분만이 시작되기 수주일 전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궁 수축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진통이 미약한 시기예요. 근데 이것도 또한 산모들에 따라서 진통의 강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때는 자궁 경부가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1cm 내지는 3cm 정도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슬이라고 하는 것, 자궁의 끈적한 점액과 함께 소량의 출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이슬이 있게 되면은 대부분 산모들이 또 불안해합니다. 분만의 정부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아직까지 빨리 진행이 되지는 않는 시기입니다. 분만 제1기에 들어서면은 잠복기에서는 자궁 경부가 역시 천천히 열리는 시기이지만 개인차가 심합니다. 엄마가 느끼는 진통의 강도는 강하지만 굉장히 천천히 열리기 때문에 산모들에 따라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거나 또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진통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잠복기는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진통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성기에 들어서면은 3cm 내지 5cm 정도부터 빨리 열리면서 태아머리가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분만의 제1기 평균 시간은 초산모는 8시간 정도, 경산모는 5시간 정도지만 이것은 출산 전에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가, 또 산모의 건강 상태, 또 긴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호흡을 잘 하느냐, 이완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아까 그림과 비슷하지만 하나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강선인데요. 거의 변화가 없다가 제1기 활성기에서 50% 내지 60% 정도 자궁문이 열렸을 때는 아기 머리가 빨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만을 예측할 수 없다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궁문이 빨리 열리면서 50에서 60% 정도 열렸을 때 아기의 머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아기의 머리가 내려오는 방향은 골반의 크기나 아기의 머리의 크기 또는 자궁 수축의 정도에 따라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